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을 계기로 대구 경북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 정상급 지방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환동해 출장소를 동해안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어디에 설립할지 10개월째 밑그림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내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 83필지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내륙과 서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지역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에는 대부분 맑은 하늘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보다 기온도 오르고 하늘 표정도 더 나아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는 대기 중에 숨도가 높아서 안개 낀 곳들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앞차열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제 낮 기온 대구 16도, 안동은 13도를 보인 반면 오늘은 대구가 23도, 안동이 20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6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많게는 10도 또 17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어서 오늘도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을 계기로 경상북도가 정상급 지방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급 내빈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국격 향상과 문화 교류 확대, 또 투자 유치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차 세계 물포럼 참석차 대구에 온 물라투 테쇼메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각종 투자와 사업, 인적 교류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Has to be extended to other states also, so that the Ethiopian people will benefit from the successful social movement. 경상북도는 에모말리 라우먼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알베르 2세 모나코 대공, 압델리라 벤키란 모로코 총리,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도 잇따라 만나 새마을 세계와 실크로드 대축전 참가, 관광 분야 등에서 교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멤브레인 탄소 섬유 분야 세계 최고 기업인 일본 도레이사 니카쿠 아키히로 사장과의 간담회에서 구미를 중심으로 한 멤브레인 탄소 성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를 이끌어냈습니다. 물산업 분야 세계 2위 기업인 프랑스 수에즈 환경그룹 CEO를 만나 도내 118개 물 관련 기업과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덴마크 명문 기업인 덴포사 경영진과도 투자 유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또 새마을, 경제 교류, 또 국제적인 위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고 앞으로 그런 성과를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챙겨가겠습니다. 제7차 세계 물포럼을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경상북도의 지방 외교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나흘째인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워터 쇼케이스 월드 파이널 등 다양한 세션과 행사가 진행됩니다. 세계 물포럼 주제별 과정의 특별 프로그램인 워터 쇼케이스는 전 세계 모든 물 관련 현안의 해결책과 구체적인 실행 사례를 공모해 경연을 하는 것으로 사전 예선을 거친 9개 팀이 참가해 최종 결선을 펼칩니다. 우승자에게는 대구 경북 워터 프라이즈 상과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오후 2시 40분에는 경주 현대호텔에서 세계 물포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통합과 약속을 위한 세션이, 5시에는 인터블고 엑스코 호텔에서 과학기술과정 월드워터 챌린지 세리머니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상 가동을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세월호 인양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팽목항을 추모 방문하고 추모 현수막도 거는 등 각종 추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장례식장의 폭리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에 있는 이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납품업체로부터 정기적인 리베이트를 받아왔습니다. 묘지나 납골당, 유골함 판매업자들이 주로 상납했는데 대담하게도 차명 계좌를 만들어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칠곡 쪽에, 성주 쪽에 뭐 이런 2차 장지들, 공원 묘지들, 납골당이나 이런 업자들이 주로 업자들이었고, 금액은 많이 들어가면은 뭐 2, 300만 원, 300만 원씩, 350만 원씩 들어가고 있었고. 선배 장례 지도사가 후임에게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이 과정에 윗선과 상의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 그 위에 하고 상의가 됐었거든요. 지수보다 한 7월 갖고 만드신 게 언제죠? 만든 것 한 7월, 그것도 7월 중순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병원 측은 장례 지도사 한 명을 계약 해지하고 관리소장과 담당 팀장을 직위해제한 상태에서 2달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지난해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이 회식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직원들도 나눠 갖자고 제안해 비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리소장과 담당 팀장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장례기관 소장이 있는 거고 있는데 제가 뭐 여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제 역시 지금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말 못하는 지금 그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병원 측은 조만간 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복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자문단 첫 회의가 오늘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대구시 복지정책관실과 학계, 복지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오늘 회의에서 시민복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 구상과 방향을 확정하고 용역에 담을 사회적인 합의 도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과 교육 등 5개 분야로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로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기본 구상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가운데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190여 대를 보급 지원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점자 정보 단말기와 터치 모니터, 영상 전화기 등 74종으로 대구시가 제품 가격의 80%에서 90%를 부담합니다. 대구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음 달 18일과 19일 대구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체험 전시회를 열 예정이며 보급 신청은 6월 5일까지 접수합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2청사 역할을 할 환동의 출장소를 동해안에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환동의 출장소를 언제 어디에 설립할지 경상북도는 10개월째 밑그림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3선에 도전하며 동해안권 유권자들에게 공약했던 환동의 출장소. 올 연말까지 출장소를 설치하고 이후 제2청사로 격상하는 포부까지 최근에 밝혔습니다. 동남권 주민들의 편의 향상과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내에 환동해 출장소를 설치를 목표로. 하지만 도지사 취임 10개월째 환동해 출장소는 풍문으로 떠돌 뿐 실체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환동해 출장소 설립을 담당할 부서나 기관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올해 한 푼도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4개 시군 가운데 환동해 출장소가 어디로 갈지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속도로 과연 도지사의 말처럼
연말까지 환동행 출장소가 설립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환동의 출장소가 반드시 금년 말까지는 동해안 쪽으로 이전돼야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자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동행 출장소의 사전 준비 성격을 띠고 있는 동해안 발전본부도 한시기구에 불과해 오는 8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행자부의 연장을 받지 못하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담당할 환동행 출장소 설립이 지연될 경우 도정에 대한 동해안 주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져갈 것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2015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오늘 개막돼 나흘간 펼쳐집니다. 양령시 개장 357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제는 양령시에서 만나는 건강한 소풍이라는 주제로 거리 퍼레이드와 한약재 썰기 경연대회, 거리 연극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제7차 세계 물포럼을 기념해 동의보감 33가지 물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동의보감이 밝힌 약이 되는 물의 종류 33가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2015 청도 소싸움 축제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물포럼 시기에 맞춰 축제를 여는 청도구는 개막일부터 사흘 동안은 전통 민속 소싸움 방식인 체급별 대회로 주말 이틀 동안은 갬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싸움 축제에는 다양한 체험과 참여 프로그램이 열리고 체급별 16강 이상의 싸움소 100여 마리가 출전해서 총 상금 1억 2천만 원을 놓고 대결을 펼칩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내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 83필지가 공급됩니다. 실소유자들의 관심이 큰 주거 전용 용지라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의 1단계 조성공사의 전체 공정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신도시 내 지하시설물과 공공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아파트와 학교 건물이 신축되면서 서서히 신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와 공동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 업무시설, 주차장 용지 등 1단계 분양 대상 토지의 48%인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도 분양됐습니다. 이곳은 2층 이하의 주거 전용 단독주택이 들어설 용지입니다. 이곳 83필지가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분양 신청을 받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단독주택 용지는 42,541제곱미터에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30만 원 수준이며 분양가는 1억 5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됩니다.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로 2층 이하 주거 전용 용지는 1인 1필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비드 시스템의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신도시가 주는 편리함에 쾌적한 전원생활의 이점까지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용 단독택지와 한옥단지 등 총 352필지가 분양될 계획입니다.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분양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 1,000만 제곱미터에 인구 10만 명 규모로 조성되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는 오는 10월 도청 이전으로 신도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제14회 대구국제안경전시회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200여 개 업체가 480여 개 부스를 통해서 참여하며 사전 등록한 해외 바이어가 1,000명을 넘어서 행사 기간 동안에는 1,500여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프랑스 1위 안경 판매점인 아랭아플루의 대표와 구매 담당자가 참석해 한국 안경산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의 주요 성별 협회와 상하이 백화점 매장 실무진 등 중국에서도 안경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봄 관광철을 맞아서 세계물포럼 개최지인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각종 전시회와 공연이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에는 이번 주 도내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농특산물 전시회와 도자기 등 공예품 전시회가, 또 힐튼 호텔 앞 보문호에는 유등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보문 야외 공연장에서는 국악 공연이, 보문호 수상 공연장에서도 음악회 등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지만 오전 한때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린 직후라 공기도 한결 깨끗하겠고요. 어제보다 하늘 표정도 또 기온도 더 나아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 낀 곳들이 있어서 교통안전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 맑은 하늘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이 시각 현재 청도의 기온은 5도로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22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려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는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일부 지역으로는 오전 한때 약한 빗방울이 지나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북부 지역입니다. 안동과 청송의 현재 기온 5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20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낮에는 10도 안팎에 머물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오후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